법원은 안 알려줘요. 낙찰받고 나니까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사례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도동에 위치한 청계 매종 빌라인데요. 토지 면적은 4평, 건물 면적 5.5평, 감정가는 1억 2,700만원 평가되었는데 최저가 한 번 유찰되어서 1억에 진행하였습니다. 물건 종류는 다세대 빌라로 지금 보시는 402호, 대체 이 물건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생하였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요, 구청에서 매번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고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낙찰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야만이 이런 불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누군가가 잔금 미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1억짜리 물건에 10억을 적게 되어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1000%의 거의 매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미납을 하게 되었고 보증금은 전액 몰수당하였습니다. 보증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법원에다 기부를 한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그 뒤에 1억 2600만원에 80%로 매각된 사례를 알 수 있는데요. 과연 낙찰을 잘 받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좀 실소유하거나 혹은 월세를 둬야겠다 이렇게 입찰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지금 자료가 오래되어서 감정가가 누락된 사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사이트에 가서 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는 5천만원, 건물은 7,600만원으로 준신축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택 임차인으로서 방은 전부 2칸이 있다. 전세권자를 설정한 임차인이 있었고요. 임차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기준 시점은 2016년도 12월경이네요. 건물 외관을 좀 봐보겠습니다. 저희 경매 목적물은 이곳에 있는 4층 402호짜리 물건인데요. 보시면 제시외 건물 기억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매 사건에서는 이 제시외 물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시외 기역 부분 내부 사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영락 없는 그냥 다세대 빌라의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황 조사서에서도 용도는 주거용으로 임차인 지모 씨가 보증금 1억에 대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으로서 한 지모 씨가 있고 등기상 인수한 조건이나 지상권의 기여 특별한 내용도 없고 아까 누군가가 입찰 보증금을 낙찰을 10억에 받았기 때문에 재매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재매각의무로 매수 보증금이 20%다 그런 내용이 하나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물건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보통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요. 지금 임차권 등기, 별도 등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의 불법 건축물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권리라고 하죠. 특수권리 표기도 안 돼 있어가지고 낙찰자가 이 물건을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세대로 사가지고 월세 놔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 약 60에서 70만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참고로 아까 잔금을 미납한 사람 있잖아요. 10억에 작성하신 분은 매각 불허가 신청도 해보고 최대한 노력을 한 사실도 알 수 있고 물건지 위치는 지금 이곳에 위치해가지고 2호선 용두역이나 1호선 제교동역하고도 도보권에 있는 모습을 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불법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었는데 위반 건축물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한 날짜가 5월 4일 비교적 최근이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딱 보고서 제시외 건물 있네 이거 불법 건축물 여지 있겠다 이러고 나서 확인을 하고 입찰을 했을 건데요. 아마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나서 지금 이렇게 99%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되게 되면요 그 내용이 이제 이후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는데요. 위반 내용은 4층 402호에 6제곱미터 패널조로 주거 무단 증축을 하였다. 근데 심한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패널조 같은 것들이 있거나 이렇게 지금 대부분 다 외벽이 지어져 있는데 갑자기 판넬조가 나오잖아요. 5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판넬조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하고 구청에다 확인을 하거나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실히 하여야 될 것이죠.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좀 다시 봐보겠습니다. 26페이지짜리 감정평가서에서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26페이지짜리니까 다 읽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꼼꼼히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본건 건물 중 402호에서는 증축된 부분으로 제시의 건물이 소재하고 향후 양성화 가능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혹은 원상 복구 처분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경매 진행 시에 그리고 참여할 때에는 사전 검토가 요망된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것이었죠. 경매를 대할 때는 이렇게 증축한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서류와 현장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 등재 시에는 이행강제금까지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6제곱미터짜리라고 해도 사람 부르고 하면은 최소 약 300에서 500만원 정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10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낙찰가 외에
납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입찰보증금을 0을 더 적어가지고 1억을 적어야 되는데 10억에 작성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법원 경매를 치시면 이렇게 법원 경매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사설 정보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입니다. 그러고서 메뉴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경매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경매 지식란에 들어가셔서 경매 서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23번에 기일 입찰표 및 위임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전국 공통 서류이기 때문에요. 입찰표를 미리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왼쪽이 입찰 가액이고요. 오른쪽이 보증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찰 가액을 여기에서 1억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 10억에다가 1 적은 순간 보증금 1000만 원 그냥 몰수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딱 적어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출력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제출하거나 이것을 보고 똑같이 기재를 해서 제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매 요약을 보시면은 경매 입찰 전에 조사를 대충 하면 위반 건축물로 인해 심한 경우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보증금 수천만 원을 몰수당합니다. 혹은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낙찰을 받고 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것을 대비하고 계셨는지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